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유진이고 수면의학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수면의학 센터는 기본적으로 수면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수면다원 검사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또한 활동계측기를 통해 24시간, 보통 12주 동안 일상활동을 기록 분석하는 검사도 진행합니다. 제가 전공하는 수면의학은 다양한 수면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며 질환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자는 잠이 깨어있는 시간의 기능과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오래전에는 잠을 수동적인 상태, 삶과 죽음 사이에 정지된 활동처럼 여겼지만 과학자들의 발견을 통해 수면이 매우 능동적이며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연구 진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장애 중 가장 흔한 것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많이 다루고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은 이비인후과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진료해왔습니다. 미국은 수면의학 전문의 제도가 별도로 있어서 각 과 전문의 취득 후 12년 전임의 과정을 거쳐 보드를 취득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과별 전문의 외에 세부 전문의 제도가 미흡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과로 가야 할까 고민될 수 있는데 수면의학 전공 의사에게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 중 하나로 설화신경, 자극술이 있습니다. 혀를 앞으로 당겨기도 폐쇄를 줄이는 원리로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국내에서는 비용보험, 체계 문제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양압기 CPAP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으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양압기를 20만 250만 원에 구매해야 했지만 지금은 수면다원 검사 진단과 의사 처방이 있으면 월 사용료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를 곤다는 것은 공기 통로가 좁아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이는 폐쇄 위험을 시사합니다. 검사하면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시간 수면 중 무호흡저 호흡이 5회 이상이면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1차 치료는 양압기입니다. 코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상기도가 무너지지 않게 지지합니다. 치료 효과가 뛰어나지만 수능도가 관건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두 경로로 건강을 해칩니다. 첫째, 반복각성으로 잠이 자주 끊겨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립니다. 둘째, 간헐적 저산소증이 반복되어 뇌심혈관계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양압기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압기는 안경처럼 보조하는 기기입니다. 안경을 쓴다고 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듯이 양압기를 쓴다고 질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압기는 내 친구라는 마음으로 매일 밤 착용해서 수면 중 무호흡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산소증의 반복은 치매 등 퇴행성 질환과의 연관성도 보고되고 있어서 고령층에서 코골이 인식과 검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편안한 침실 형태의 검사실에서 1박 동안 진행합니다. 저녁에 와서 센서를 부착하고 주무신 뒤 아침에 귀가하시면 됩니다. 810시간 기록을 30초 단위로 분석하면 약 수천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가 나오며 수면, 단계무호흡저 호흡주기적 사지운동 등 다양한 이벤트를 판독해서 종합 결과를 제공합니다. 연령이 들수록 수면무호흡증 유병률이 증가하다가 5060대에 정점을 찍고 이후로는 크게 늘지 않거나 약간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복부 비만 증가, 기도 주변 결합 조직 이완, 폐 기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수면 자체도 나이가 들면 깊은 잠 비율이 감소하고 얕은 잠과 분절 수면이 늘어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는 잠도 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중에는 매척수액이 순환하면서 불필요한 단백질을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수면무호흡 등 수면장애가 있으면 이 청소 기능이 떨어져서
아밀로이드 베타 등의 노폐물이 축적되고 이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퇴행성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체 정신인지 건강을 지키는 핵심 기능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수면을 줄여가며 공부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비효율적이었다고 느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는 수면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빚은 낮잠이나 주말 보상 수면으로든 결국 갚아야 합니다. 청소년기는 생체 리듬이 올빼미형으로 기울기 쉬워서 오전에 졸리고 밤에 맑은 느낌을 자주 경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반대로 아침형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면의 관점에서 삼당사락 사당오락 같은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잘 자고 깨어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 과제를 수행한 연구에서도 수면 박탈구는 오류와 실수가 더 많았습니다. 충분히 자면서 생활하는 문화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낮졸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지만 안전 운전 중 장비 조작 등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주간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장거리 운전자에게 수면무호흡 선별과 치료를 의무화하는 등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불면장애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누구나 하루 이틀 잠을 설칠 수 있지만 주 3회 이상 잠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원치 않게 너무 일찍 깨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로 인해 낮 기능 저하가 발생하면 질환으로서의 불면장애로 진단합니다. 수면 부족과는 달리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어도 잠들지 못하는 것이 불면장애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면제약불안제, 계열, 약물이 매우 흔히 처방됩니다. 다만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다원 검사를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으며 병력 청취에서 수면무호흡기 면증 수면행동장애 등이 의심될 때 시행합니다. 현재 보험 기준상 수면무호흡 의심이나 심한 주간 졸림이 있을 때 수면다원 검사가 인정됩니다. 불면증 치료의 1차 표준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재발 예방 효과가 좋지만 주일에 48주, 내원 등 접근성이 낮아서 현실에서는 약물 치료가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CBTI는 초기 12주에는 오히려 힘들 수 있으나 23주부터 효과가 나타나므로 급성기에는 약물 CBTI 병행, 이후 약물 감량 중단과 비약물 유지가 최적입니다. 불면증은 우울불안 등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 잘못된 수면 습관, 알코올 물질 문제와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반 질환을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일부 수면제는 의존성과 기억상실은 부작용이 보고되어서 장기적으로는 비약물 치료의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2018만 2019년경부터 CBTI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현장 접근성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면은 빚이 아닙니다. 빚지지 마시고 수면,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